일부는 이분과 함께 시장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볼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도 다양하게 찾아볼게요. 일부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의 수익형 부동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전화 바로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넓은 시각으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봐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동산의 가격들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계속 너무나도 높아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거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가깝다면 또 가깝고 멀다면 멀 수 있는 이웃이죠. 일본과의 그런 경제적인 관점의 버블 현상을 많이 우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9월 달까지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 물가 성장률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들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IMF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2년 이상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됐었을 때 디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 0%의 물가 성장률과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기록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장률 자체가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졌느냐? 사실상 이제 그 너무나도 무더웠었던 시기에 여름 시절에 이제 농수산물의 그런 가격 하락과 그리고 무상복지 정책들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되는 이런 평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10%까지 떨어졌던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는 일본과의 그런 경제적인 갈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 경기의 침체 위기까지 같이 함께 오면서 생산이라든가 소비 지수까지 같이 함께 하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통화량의 증대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 장기 불황 2000년도 이전 이제 190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현상을 나타냈었던 시작이 이제 85년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함께 더불어서 5개의 나라에서 전체적인 외환의 그런 규제를 같이 함께 잡아가는 그런 협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에는 엔화가 이제 강세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환율이 굉장히 하락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출 증대를 해야 이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부분별하게 시작을 했었던 요인이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시기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0조엔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 대규모의 자금들이 부동산 재테크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적인 엔화의 그런 강세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30배 이상 떴었던 시기가 1990년도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은 바로 이제 나타났었던 버블 붕괴가 20년에서 지금 현재 30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 경기 침체가 같이 함께 이루어졌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과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다르게 전세 시장이라는 임대 시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내가 임대를 들어가기에 월세 부담이 조금 더 덜한 전세 시장으로 많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버블이 만약에 거치는 시점이라든가 또는 내가
취득하지 못하는, 내가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닌 전세 시장으로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주택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뭐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 중심의 주택 투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은 기업 중심의 토지 투자와 이런 기업 대출의 가장 큰 활성화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대출 규제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100%에서 120%까지 담보대출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죠.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대출이 안 나오거나 또는 40%의 LTV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5년 동안 호황되는 모습들에서 가격 상승은 40%, 일본은 5년 동안에 무려 40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점을 잡고 비교하기에는 차이점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고령화의 그런 모습들도 같이 함께 고려를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고령화 시스템이 진행이 되면 일본에서는 부동산의 매도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됐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땅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 재테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부동산의 매입 시장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이고요. 5호선 강동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1,500에서 3억 8천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2,500에서 5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 4,500에서 1억 6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내동입니다. 가장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5호선과 그리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강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강동역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나뉘는 5호선의 분기점에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으로 5호선을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 이제 레미안이라든가 주변의 대형 단지의 아파트들 가격 상승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성내동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대형 그런 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관공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또 생활의 인프라로 가져갈 수 있는 학교라든가 기본적인 공원의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거주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또 양쪽 모든 구역들이 다 지하철 노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5호선의 강동역에 가장 가깝지만 8호선의 천호역이라든가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9호선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어떻게 보면 강남 4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현장에서의 그런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대형 단지들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 그거만큼이나 주변의 대형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른 소형 주택들도 같이 함께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내동은 이제 잠실권이라든가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과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해서 구도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심권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직장인 노선의 5호선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고덕밸리가 이제 완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분대에 고덕 업무타운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몇 가지 개발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강동구의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서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닌 이제 업무 시설과 자족적인 그런 생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변모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이라든가 상업 그리고 R&D 지식산업센터의 그런 구성과 함께 더불어서 위락시설이라든가 호텔까지 같이 함께 생태존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일례로서 이제 이케아라든가 이런 백화점
시점들이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함께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또 이제 역세권 라인으로 뭔가 굉장히 그 동의율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직권해지가 된 곳들도 있겠지만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뭐 4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기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 지금 현재 3단계가 완료된 시점이고요. 그동안에 9호선이 이루어지면서 강남이라든가 또는 송파가 굉장히 높은 집가 상승,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4단계의 지역이 바로 강동구가 될 것이고 5단계의 경기권까지 연결이 된다면 4단계 단계의 추진 상황만 보시더라도 주변이 이제 송파만큼이나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선도로의 확충, 고속도로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이제 명칭이 확정이 됐고요. 제2경부 고속도로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2025년에 완공되는 시점에는 무역의 중심이라든가 또는 교통의 중심이 강동구를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동구 성내동 하면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완료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직접 오셔서 실사를 하시고 임장활동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변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실거주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황금성이 갖춰질지 그리고 또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어서 단순히 신혼부부 또는 직장인들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서 생활하기에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3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한번 임장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하기에 또는 거주하기에도 완성맞춤인 그런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는 건물 저희가 접근해 볼 때 뭐 시세와 뭐 투자금 정도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주변 시세를 제가 다 분석해 드리기에는 직접 오시면은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주변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 조금 더 금액대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초반에서 3억 8천까지 이제 구조와 크기와 그리고 뭐 이런 층수의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보증금은 2억 9천부터 시작을 해서 3억 3천까지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얘기는 방 3개의 3룸인데 내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대를 한번 돌리시고 내가 들어갈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신다면 월세 시에는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이제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 자체도 전세 시에는 2,500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4,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든 또는 투자를 하셔서 방 3개 3룸 같은 경우에는 금액 상승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장하시길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이내에서 불리형 원룸 오피스텔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2,300에서 2억 4,300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800에서 2,8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7,300에서 8,3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준금리 인하하면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수익형 부동산 하면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 한가운데서 오피스텔 찾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가 투자처로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등포도 다 같은 영등포가 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면서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점, 바로 영등포 뉴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공급 비율에 따라서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또 이제 영등포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뉴타운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특화 지구라든가 또는 정치 특화 지구 그리고 또한 금융권으로 요즘은 또 이제 그 2030 플랜에 구심점이 되고 있는 금융 특화 지구까지 해서 여의도가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구나. 특히나 또
이제 여의도에는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은 거의 영등포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수요의 증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의 생활의 편리성으로서 이제 빅마켓이라든가 뭐 양평동의 코스트코 뭐 또는 이제 영등포 역으로 가시면 타임스퀘어와 함께 복합 쇼핑몰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백화점까지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좀 더 아래쪽의 영등포 지역보다는 조금 여의도와 또는 한강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이런 여의도의 그 접근성을 좀 보시는 게 영등포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 마곡산업단지까지 9호선으로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점, 그리고 마포의 공덕이라든가 합정의 업무타운들, 그리고 광화문 종로 서울 CBD 지역들도 상업지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바로 옆에는 도보로 이용한 여의도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구성이 될 용산까지도 이동하기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만큼 이제 입지적으로도 가까운데 대중교통편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3도심, 국제금융 중심지, 이제 앞으로는 한양도성의 도심 지역이라든가 강남권의 2도심이 아닌 여의도 영등포의 3도심으로서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영등포가 유일하지 않나. 강남보다도 같은 평형대 대비해서 적게는 1억에서 높게는 뭐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곳들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집가 상승 노리시기에 투자처로서 굉장히 그런 좋은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교통 호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월 IC부터 이제 여의도까지 구성이 되는 제물포길이 지하화됩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김포라든가 또는 인천까지 넘어가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2022년 완공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2021년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서남권에서 교통의 흐름들 지방으로 넘어가기에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살펴볼 수가 있겠고, 뉴타운 해제 지역들은 이제 다시 한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뉴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현재 아크로스퀘어 아파트처럼 높은 가격대를 또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환경 정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안산선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 가장 대형 교통 호재로서 이제 도시광역철도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비노선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이런 마스터 플랜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의도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들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건물을 공략해 볼까요? 자, 이곳은 이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면서 실거주 또는 내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홍보관도 완료가 되어 있고 내부에 오신다면은 주변에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임차 수요를 그대로 커버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원룸이 아니라 넓은 방 하나와 거실과 주방이 구성되어 있는 1.5룸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망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시기에 좋은 직장인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체크하시면서요. 역시 이곳도 임장을 저는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자, 시세는 2억 2,300부터 시작을 해서 2억 4,300만 원 정도의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2억 1,500에서 2억 2천, 사실상 주변에 2억 3천까지 나와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고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간다. 특히나 또 이제 보증금을 제외하시고 월 수익 또한 수익형으로서 70에서 80만 원 정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1,800부터 2,800만 원. 월세 시에도 대출 금액을 받으신다면, 대출을 하신다면 7,300에서 8,300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박대길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드릴게요. 주제는 올 하반기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선착순 10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